나는 영순이 아니었습니다. 70평생을 김영순으로 살아왔지만 그것은 진짜 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시니어 복지관. 72세 김영순은 낡은 카드 한 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명 전 이름 김영희, 7세의 부산행, 여동생 김영미와 생이별. 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김영희. 그 이름을 본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좁은 방에서 울고 있던 어린 여자아이. 자신을 데리러 온 낯선 남자. 뒤돌아보며 울부짖던 작은 손. 영미야, 영미야. 그녀는 평생 양부모님 밑에서 영순이란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친가에 대한 기억은 흐릿했고 양부모님은 과거에 대해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묻지 못했습니다. 묻는 것 자체가 불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나에겐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김영이었습니다. 복지관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영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이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42년 만에 김영수는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여정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기쁨인지 아니면 더 깊은 슬픔인지를. 진짜 나를 찾는 여정.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두 분 모두 공식 기록에서는 추적이 어렵습니다. 당시엔 전산 시스템도 없었고 전쟁 직후라 행정체계 자체가 무너져 있었거든요. 영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막혔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영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전쟁 직후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성당을 통해 가족을 찾았다고. 특히 명동 성당과 명륜동 감리교회는 이산 가족 상담소를 운영했었고 지금도 당시 기록이 일부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옛날 신문에는 찾습니다 코너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찾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광고를 실었던 것입니다. 영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거기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도연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확신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영수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당장이라도요. 도연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명동성당 이산가족 기록 보관소. 둘째,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옛명부. 셋째, 국립중앙도서관 신문 아카이브. 도연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함께 다녀보자고.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연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제 일이니까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를 찾아드리는 게 좋거든요. 그날 밤 영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좁은 원룸, 혼자 사는 집, 텅 빈 식탁. 그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양부모님의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양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과거에 대해선 절대 말하지 않았고 영순에게도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양어머니는 따뜻했지만 역시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영수는 평생 자신의 뿌리를 몰랐습니다. 영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진짜 가족을 찾으려는 거 혹시 서운하지 않으시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수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카드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김영희, 김영미, 두 이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영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동생 생각뿐이었습니다. 영미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자식은 있을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아니, 혹시 이미 세상을 떠난 건 아닐까? 영수는 그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영미는 분명 살아있을 거야.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좁은 방, 다다미 바닥, 창문으로 들어오는 빗소리, 그리고 작은 여자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가지 마. 영수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영순을 끌어당겼습니다. 아이는 울부짖었습니다. 영순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결국 놓여졌습니다. 영수는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영미야, 미안해. 언니가 너무 어렸어.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빗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72세의 얼굴,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7살 소녀처럼 간절했습니다. 복지관 앞에서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준비되셨냐고.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됐어요.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명동역.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젊은이들, 관광객들, 쇼핑하는 사람들. 하지만 영순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영미를 찾아야 한다. 명동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첨탑, 오래된 벽돌 건물. 도연이 앞장서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서 한수녀님이 맞아주었습니다. 70대쯤 돼 보이는 자애로운 얼굴의 수녀님이었습니다. 도연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전쟁 직후 헤어진 자매, 이산 가족 기록 조회 요청. 수녀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지하 보관소로 내려갔습니다. 캄캄하고 습한 공간.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수녀님이 선반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기록, 1960년대 기록. 한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녀님이 낡은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1953년 8월 이산 가족 상담 기록. 영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녀님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들, 누렇게 바른 종이, 그리고 그 속에서 김영미, 1953년 9월 3일 방문, 언니 김영희를 찾음, 연락처 불명. 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찾았다. 영미가 나를 찾았었다. 도연이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영미야, 넌 나를 잊지 않았구나. 수녀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시엔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대부분 찾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워낙 기록이 없었으니까요. 영수는 장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후 기록은 없나요? 수녀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죄송해요.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적어도 이제 알았습니다. 동생도 자신을 찾았다는 것을,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영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아직 살아있을까? 명동 성당을 나온 뒤 영순과 도연은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기록 보관소. 을지로 한복판에 위치한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3층짜리 낡은 사무실 건물.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도연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쇳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2층에 도착하자 기록 보관소라는 낡은 명패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60대로 보이는 남성 직원이 맞아주었습니다. 안경을 쓴 말수 적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도연이 명함을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이산가족 찾기. 1953년 기록 조회.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보관소 내부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철제 선반들. 그 위를 가득 메운 서류 상자들. 먼지가 공기 중에 떠다녔고 형광등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게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기록입니다. 전산화가 안 돼 있어서 직접 찾으셔야 해요. 영수는 압도당한 표정으로 선반들을 바라봤습니다. 수천 개의 상자, 수만 장의 서류, 그 속에서 단 한 장의 기록을 찾아야 했습니다. 도연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두 사람은 1953년 상자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먼지가 얼굴과 옷에 뒤덮였습니다. 손끝은 종이에 베어 따끔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김영미, 김영미, 김영미.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4시쯤 직원이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영수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이거 좀 보세요. 영수는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도연이 들고 있는 서류. 1960년 작성된 양육지원 신청서였습니다. 그 안에 적힌 이름. 김영미. 1949년생. 주소 서울 성북구 정릉동 127-3. 영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영미야?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년월일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 비골안에. 비골안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언니와 생이별. 연고자 없음. 영수는 서류를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영미야, 내가 여기 있었구나.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소가 있어요. 정릉동. 지금 가보시겠어요? 영수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가요. 당장이라도. 두 사람은 서둘러 보관소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정릉동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영수는 계속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동생의 이름, 동생의 주소,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30분쯤 지나 택시는 정릉동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영순이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재개발 구역이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은 이미 철거되고 그 자리에는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공사 펜스, 타워 크레인, 시멘트 먼지. 영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127-3번지예요? 도연이 휴대폰으로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재개발됐네요. 영수는 공사장 펜스 앞에 섰습니다. 그 너머로 보이는 새 아파트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들. 하지만 그 밑에는 과거가 묻혀 있었습니다. 영미가 살았을 집, 영미가 걸었을 골목, 영미가 기다렸을 그 장소,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영수는 펜스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이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늦었어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로의 말도 희망의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이 동네 주민으로 보였습니다. 도연이 대신 설명했습니다. 오래전 이곳에 살았던 분을 찾고 있다고. 1960년대 정릉동 127-3번지에 살았던 김영미라는 분을.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127-3번지요? 거긴 10년 전에 다 밀렸어요. 옛날 사람들은 다 흩어졌고요. 영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김영미라는 이름 기억나시나요? 할머니는 다시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워낙 오래전이라. 근데 혹시 그 시절 기록 같은 거 찾으시려면 동사무소 가보세요. 옛날 주민등록 대장 같은 게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도연이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동사무소요? 네. 성북구청 정릉동 주민센터. 거기 가보세요. 할머니는 길을 알려주고 떠났습니다. 영순과 도연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주민센터는 깔끔한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민원실에 들어가자 젊은 직원이 맞아주었습니다. 도연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1960년대 주민등록 대장 열람 요청, 이상가족 찾기. 직원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 시절 기록은 대부분 폐기됐습니다. 보존 기한이 지나서요. 영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다만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된 게 일부 있긴 해요. 확인해 볼게요. 직원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쯤 지나 낡은 필름 릴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1960년부터 1970년까지 정릉동 주민등록 대장입니다. 여기서 찾아보세요. 직원은 열람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래된 마이크로필름 리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필름을 장착하고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흑백 이미지들이 지나갔습니다. 손으로 쓴 주민등록 대장, 이름들, 주소들, 생년월일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영미, 1949년 3월 5일생, 주소 정릉동 127-3, 전입일 1959년 4월 2일, 전출일 1978년 11월 8일, 전출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영수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영미가 1978년까지 여기 살았다. 그리고 고양시로 이사를 갔다. 도연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출지가 있어요. 고양시청에 가면 그 이후 기록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영수는 손으로 화면을 쓰다듬었습니다. 동생의 이름, 동생의 흔적. 영미야, 언니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직원에게 부탁해 해당 페이지를 출력받았습니다. 영수는 그 종이를 소중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오자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건물들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고양시청 가볼까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네, 내일 꼭 가야죠. 두 사람은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수는 가방 속 서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1978년까지 영미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영미야. 하지만 영수는 몰랐습니다. 고양시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희망인지 아니면 가슴 찢어지는 진실인지, 그리고 그 진실 너머에 또 다른 기적이 숨어 있다는 것도. 지하철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창문에 비친 영순의 얼굴, 주름진 얼굴 위로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동생 생각뿐이었습니다. 영미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결혼은 했을까? 행복했을까? 나를 아직도 기억할까?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부디 영미가 살아있기를, 부디 한 번만이라도 만날 수 있기를.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영순과 도연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엔 고양시, 그곳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답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순과 도연은 고양시로 향했습니다. 경의중앙선 전철.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지나가고 점차 낮은 건물들과 아파트 단지들로 바뀌었습니다. 영수는 가방 속 서류를 또다시 꺼내봤습니다. 1978년 전출 기록. 고양시 덕양구. 25년 전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영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이 이어 말했습니다. 25년 전 기록이면 그 이후로 또 이사를 갔을 수도 있고 혹시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끝까지 가보고 싶어요.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순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전철은 일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내려서 버스를 갈아탔습니다. 고양시청까지는 15분 거리였습니다. 고양시청, 큰 청사 건물이었습니다. 민원실로 들어가자 여러 창구에서 사람들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설명했습니다. 1978년 전입 기록 조회, 이상가족 찾기.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3층 주민등록과로 가라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습니다. 주민등록과 문을 열고 들어가자 40대로 보이는 여성 직원이 맞아주었습니다. 도연이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정릉동 주민센터에서 받아온 전출 증명서를 보여줬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살피더니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김영미입니다. 1949년 3월 5일생.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몇 초의 침묵. 그리고 화면을 보던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영미 씨 2022년 3월에 사망 신고가 되어 있네요. 영순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사망 신고. 도연이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영수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직원이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영미가 죽었다. 3년 전에 죽었다. 영수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도연이 직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유족 연락처 같은 건 있나요? 직원이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신고자가 딸로 되어 있네요. 한서연 씨, 연락처는 개인정보라 드릴 수 없고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복지관 직원입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 명함을 한서연 씨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가족을 찾고 있다고.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연락해 볼게요. 영순과 도연은 시청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영순의 세상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영순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도연이 부축했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영순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영미야, 미안해. 언니가 너무 늦었어. 도연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로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도연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고양시청에서 연락받고 전화드렸어요. 도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 네. 저희가 어머니의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이요? 어머니 친가족이요? 네. 언니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제 옆에 계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도연이 영순을 바라봤습니다. 영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제든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일산역 근처 카페로 갈게요. 도연이 영순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영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통화가 끝났습니다. 도연이 영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조카분이에요. 김영미 씨의 따님.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어요. 영순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미의 딸, 내 조카. 영순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순과 도연은 일산역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2층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영순은 계속 손을 떨었습니다. 도연이 따뜻한 차를 시켜주었습니다. 영순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그중 한 명이 조카일 것입니다. 오후 6시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조심스러운 표정. 여성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영순과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도연 선생님이신가요? 도연이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연은 도연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영순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영순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영순입니다. 옛날 이름은 김영이었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영이 이모님? 영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듯 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찾으시던 분,
영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혹시 언니를 찾으면 꼭 전해달라고. 봉투를 영순에게 건넸습니다. 영순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 영희에게. 영순은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언니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거라고. 언니도 분명 자신을 찾고 있을 거라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기도 편지를 남기고 신문에 찾는다는 광고도 냈어요. 하지만 끝내 찾지 못하셨어요.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영미야 언니가 너무 늦었어.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서연은 다시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어머니 사진이에요. 보시겠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흑백 사진 한 장. 20대 젊은 여성이 웃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했습니다. 영미야, 내가 이렇게 컸구나. 다음 페이지, 결혼 사진.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영미. 그 다음 페이지, 아기를 안고 있는 영미. 그 아기가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중년의 영미. 그리고 노년의 영미. 영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동생의 인생을 따라갔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힘든 삶을 사셨어요. 어릴 때 혼자 남겨지셨고 친척집을 전전하셨대요. 20살에 결혼하셨고 저를 낳으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늘 웃으셨어요. 그리고 늘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언니를 꼭 만날 거라고. 영수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도 영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이모님이 찾아주셔서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영수는 봉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직 열지 않은 편지. 동생이 남긴 마지막 말. 영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지금 읽어도 될까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언니 영희야, 나는 아직도 너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수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 떨리는 필체. 하지만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쓴 글자들. 영수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영희야, 나는 아직도 너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언니가 떠난 그날을 나는 기억해. 1953년 여름. 좁은 방. 비 오던 날. 낯선 아저씨가 언니를 데리러 왔어. 언니는 울면서 내 손을 잡았지. 나도 울었어. 놓지 말라고 소리쳤어. 하지만 어른들은 우리를 떼어놨어. 언니는 문 밖으로 사라졌어. 나는 그날 밤 혼자 울었어.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붙잡았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흐릿했던 기억이 선명해졌습니다. 비 오던 날, 울던 동생, 놓쳐버린 손. 그 후로 나는 평생 언니를 찾았어. 어릴 땐 친척집을 전전했어. 아무도 날 원하지 않았어. 하지만 난 살아야 했어. 언니를 다시 만나야 했으니까. 20살에 결혼했어.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어. 딸을 낳았어. 이름은 서연이야. 서연이를 키우며 생각했어. 언니도 어딘가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 영수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다시 편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1980년대에 신문에 광고를 냈어. 김영희를 찾습니다. 1946년생. 부산으로 간 것으로 추정. 답장은 없었어. 1990년대엔 교회마다 기도 편지를 남겼어. 언니 영희를 찾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연락 주세요. 그것도 소용없었어. 2000년대엔 인터넷으로 찾아봤어. 이산가족 찾기 사이트, 게시판, 카페. 하지만 언니는 나타나지 않았어. 영순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동생은 평생을 자신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몰랐습니다. 아니, 기억조차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때론 포기하고 싶었어. 어쩌면 언니는 날 잊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어쩌면 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언니는 내 유일한 친혈육이었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였으니까. 영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옆자리의 도연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2021년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어. 의사는 말했어. 6개월 정도 남았다고. 그때 깨달았어. 이제 정말 언니를 못 만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편지를 썼어. 혹시 내가 죽은 뒤 누군가 언니를 찾으면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서연이에게 부탁했어. 영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이모님을 찾으셨어요. 영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들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니 영희야,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건 내가 죽은 뒤일 거야. 미안해. 끝내 살아서 못 만났어. 하지만 알아줘. 나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내 이름을 불렀어. 매일 밤. 김영희. 내 언니. 내 가족. 그리고 이것만은 꼭 전하고 싶었어. 언니 잘못이 아니야. 우린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러니 제발 자책하지 마. 언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것도 알아줘. 비록 만나지 못했지만 언니가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외롭지 않았어. 사랑해, 언니. 평생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 언젠가 다시 만나자. 그땐 놓지 않을게. 영미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영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카페 안에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영미야, 영미야. 서연이 일어나 영순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모님, 괜찮아요. 하지만 영수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평생 자신을 찾았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몰랐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영수는 울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영미야, 언니가 미안해. 서연이 영순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에요. 이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도연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기적이에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살아생전에 만났어야 했는데.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영수는 조금씩 진정됐습니다.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동생의 글씨, 동생의 목소리. 영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동생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평생을. 영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이모님, 어머니 산소에 가보시겠어요? 영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소? 네. 파주에 있어요. 주말에 함께 가실래요? 영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영미를 만나러 가야죠.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날 밤 영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지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김영미, 내 동생, 평생 나를 찾았던 사람, 평생 나를 사랑했던 사람. 영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미야, 이제 언니가 찾아갈게. 조금만 기다려. 창밖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영수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 별 중 하나가 영미일까? 혹시 영미도 나를 보고 있을까? 영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영미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영순의 목소리는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분명 어딘가에 닿았을 것입니다. 동생에게, 별이 된 동생에게. 주말이 밝았습니다. 영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가장 단정한 검은색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를 빗고 거울을 봤습니다. 오늘은 동생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 일산역에서 서연과 만났습니다. 서연도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모님, 제 차로 모시고 갈게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파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나무들, 산들, 하늘. 한참을 가다가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모님, 어머니에 대해 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영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요. 말해줘요. 서연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힘들게 사셨어요. 어릴 때 친척집을 전전하시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셨대요. 그래도 악착같이 살아오셨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하시고 저를 낳으셨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10살 때 그 뒤로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영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연이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이제 한이 풀렸다고. 손주까지 봤으니 여한이 없다고.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한이 남았대요. 언니를 못 만난 게.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손을 뻗어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모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늦었지만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파주 묘지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공원 같은 묘지였습니다. 잘 정돈된 잔디, 하얀 비석들, 고요한 분위기. 서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영순도 따라 내렸습니다.
서연이 꽃다발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5분쯤 걸었을까? 서연이 한 비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영수는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 김영미 지묘 1949년 3월 5일 마이너스 2022년 3월 17일 영순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연이 부축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석 앞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영미야 언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이제야 왔어. 서연이 옆에서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영수는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 하지만 그 안에 동생이 있었습니다. 영미야, 언니 기억나? 우리 어릴 때 말이야. 좁은 방에서 같이 자던 거. 영수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넌 맨날 내 품에 안겨서 잤잖아. 천둥 치면 무서워하고 언니, 언니 하면서 영순의 목소리가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언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언니가 너 찾지 못해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영수는 편지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동생이 남긴 편지. 영미야, 내 편지 받았어. 읽었어. 몇 번이나 읽었어. 영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 날 잊지 않아줘서, 날 찾아줘서, 날 사랑해줘서. 영수는 비석에 이마를 댔습니다. 나도 사랑해. 나도 평생 사랑할게.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영순 옆에 앉았습니다. 이모님, 영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 언젠가 언니를 만나면 함께 밥 먹고 싶다고. 언니 손잡고 시장도 가고 싶다고. 그냥 평범한 자매처럼 살고 싶다고. 영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이 이어 말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못 만나셨지만 제가 있잖아요. 저랑이라도 그렇게 지내시면 안 될까요? 영수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이모님이 필요해요. 어머니가 평생 그리워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이젠 가족으로 지내요. 영수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습니다. 그래, 우린 가족이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영순과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묘지에 절을 했습니다. 영순이 말했습니다. 영미야, 다음에 또 올게. 자주 올게. 이제 널 혼자 두지 않을게. 서연도 말했습니다. 엄마, 이모님 모셔왔어요. 이제 외롭지 않으시죠?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차에 타기 전 서연이 물었습니다. 이모님, 점심 드시고 가실래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식당이 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차는 묘지를 빠져나왔습니다. 근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10분쯤 지나 한 작은 식당 앞에 멈췄습니다. 낡은 간판, 할매 손 칼국수,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시던 식당이에요. 영수는 놀란 표정으로 식당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소박했습니다. 낡은 테이블, 플라스틱 의자.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서연이 아니가.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어머니 산소 다녀왔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영순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분은?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언니세요. 이번에 찾았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미 언니, 그 평생 찾던.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고, 영미가 얼마나 찾았는데. 그 사람 평생 한이 그거였어. 언니 못 만난 게.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잘 됐네. 이렇게라도 오셨으니. 앉으소. 칼국수 끓여줄게.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칼국수를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영미가 제일 좋아하던 거라. 맛있게 드시소. 영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영수는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동생이 좋아했던 맛, 동생이 일했던 곳, 동생이 살았던 삶, 그것들이 이 한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모님,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자주 만나요.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영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당을 나올 때 할머니가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주 오이소. 영미도 기뻐할 기라. 영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올게요.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동생을 찾았습니다. 비록 만나지 못했지만 동생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생의 딸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영수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도 영순을 보며 웃었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영미야. 서연이를 보내줘서.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영순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서연이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서연의 딸, 영순의 외종 손녀인 지우도 함께 왔습니다. 처음 지우를 만난 날을 영수는 기억합니다. 8살 여자아이, 똘망똘망한 눈. 영순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지우예요. 영수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그 호칭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영수는 지우를 안아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아이, 영미의 손주, 자신의 가족. 지우야, 할머니야. 자주 보자.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할머니 사진 보여줬어요. 할머니 엄마랑 닮았대요. 영수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할머니 동생이 내 할머니였단다. 지우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냥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일요일은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서연과 지우가 찾아오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영순이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불고기.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모님, 요리 솜씨가 대단하세요. 영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래 혼자 살다 보니 이것밖에 못해. 하지만 서연은 알았습니다. 영순이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이라는 것을. 식사 후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 한강변. 지우는 뛰어다니고 영순과 서연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이모님, 요즘 어떠세요? 영순이 대답했습니다. 좋아. 외롭지 않아. 서연이 영순의 팔짱을 꼈습니다. 저도 이모님이 계셔서 좋아요. 엄마 생각나면 이모님 뵈러 오면 되니까. 영수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영수는 다시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산가족 기록물 전사나 봉사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영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가 봐요. 영수는 다시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카드들, 손으로 쓴 이름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봤습니다. 이 카드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었습니다. 영수는 정성스럽게 기록을 입력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복지관을 찾아왔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허리 굽은 할머니였습니다. 도연이 할머니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영순에게도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오빠를 찾고 싶어요. 전쟁 때 헤어졌는데. 영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얘기했습니다. 1951년 겨울, 피난길, 오빠와 생이별. 영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도연과 영수는 함께 기록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명부들, 신문 기사들, 그리고 일주일 후 기적처럼 오빠의 행적을 찾아냈습니다. 할머니는 영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순도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저도 동생을 찾았거든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만나셨어요? 영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어요. 동생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동생의 딸을 만났어요. 이제 우린 가족이에요. 할머니는 영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도 찾으신 거잖아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찾았어요. 늦었지만 찾았어요. 그날 이후 영수는 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자신처럼 가족을 찾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어느 날 저녁 영수는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꺼냈습니다. 영미의 편지. 이제는 닳아서 구겨진 편지. 영수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슬픔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안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영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 꿈이었습니다. 좁은 방, 다다미 바닥, 옆에 동생이 자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놓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언니, 영순도 웃었습니다. 영미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수는 깨어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가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영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영미야, 잘 지내지? 언니는 잘 지내고 있어. 서연이도 지우도 잘 있어. 다음 주에 또 산소 갈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영수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를, 의미 있는 하루를. 복지관으로 가는 길. 영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사람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중 누군가는 가족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름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수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딘가에 누군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억이, 사랑이 우리를 이어준다는 것을. 영수는 가방에서 명찰을 꺼냈습니다. 자원봉사자 김영순. 하지만 영수는 그 아래 작게 적어두었습니다. 본명 김영희. 영수는 명찰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이제는 두 이름 모두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살아온 이름 김영순, 돌아온 이름 김영희, 그리고 동생이 평생 불러준 이름 언니. 버스가 복지관 앞에 멈췄습니다. 영수는 내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영수는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자신처럼 가족을 찾는 사람들을, 자신처럼 이름을 되찾는 사람들을. 영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한 이름 한 이름, 정성스럽게 사랑을 담아서.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영수는 서연, 지우와 함께 파주로 향했습니다. 영미의 산소 앞, 벚나무 아래 세 사람은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100점 맞았어요. 영순이 웃으며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네. 우리 지우 대견하다. 서연이 산소 앞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모님이랑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미야, 언니야. 올해도 왔어. 매년 올게. 약속해.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왜 이름이 두 개예요? 영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릴 때 이름을 잃어버렸거든. 그런데 다시 찾았어. 지우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름을 잃어버려요? 그럴 수도 있단다. 그래서 이름은 소중한 거야. 누군가 불러주는 이름은 더 소중하고.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꺼냈습니다. 1년 전 서연을 만난 날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였습니다. 영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오늘도 영미 산소에 다녀왔다. 서연이와 지우와 함께. 벚꽃이 참 예뻤다. 영미도 봤을까? 1년 전 나는 혼자였다. 이름도 잃어버렸고 가족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름을 되찾았고 가족을 만났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늦은 게 아니었다. 지금이 바로 때였던 거다. 영미야, 고마워. 날 잊지 않아줘서, 날 찾아줘서, 날 사랑해줘서. 언니도 사랑해. 평생. 영수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영수는 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복지관. 영수는 여느 때처럼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보세요. 어제 상담 신청 들어온 건데요. 영순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70대 남성. 누나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오신다고 했죠? 네.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요. 도와드려야죠. 도연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일하시면서 어떠세요? 힘드시진 않으세요? 영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힘이 나요. 내가 찾지 못한 걸 다른 분들은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리니까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워요.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지관 게시판에는 여전히 낡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찾습니다. 아버지를 찾습니다. 어머니를 찾습니다. 형을 찾습니다. 수십 년 된 사진들, 희미해진 얼굴들. 하지만 그 뒤에는 여전히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게시판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누군가 불러준 이름이, 누군가 기억하는 이름이. 영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찾으시길. 너무 늦기 전에. 그날 오후, 영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한 권의 공책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공책 첫 페이지에 썼습니다. 내 이름은 김영희입니다. 그리고 김영순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언니였고 누군가에게는 이모입니다. 이제는 할머니이기도 합니다. 저는 72년 만에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린 이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평생 불리고 있었다는 것을. 영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영미의 편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언니 영희야, 나는 아직도 너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 영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영미야, 언니도 내 이름을 부를게. 평생.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영수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긴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습니다. 이름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자신을 잃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찾는다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영수는 일어섰습니다. 내일도 복지관에 갈 것입니다. 내일도 누군가를 도울 것입니다. 내일도 이름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영순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됩니다. 되찾은 이름과 함께, 다시 이어진 가족과 함께, 그리고 사랑과 함께. 마지막 질문. 당신에게도 잃어버린 이름이 있나요? 찾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잃어버린 이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평생 불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부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